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8월 1일 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당대표 이재명이 구속 위기에 몰린 민주당 지금 막장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 사법 방해 이런 것과 별개로 가령 예를 들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재명이 임명을 했죠. 김은경이 이 노인 폄하 비하 발언을 하는 아주 최악의 막말을 했는데 그것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거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당내에서 나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 파문이 번질 것 같습니다. 아마 김은경 혁신위원장 더 이상 직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 아닌가 싶은데 김은경이 물러난다 퇴진을 한다고 해서 민주당에 뿌리 박힌 이 노인 폄하 이런 인식이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후속타가 또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일단 노년청은 고령자는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인식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어서 무조건 좀 적대시하는 노인들을 고령자들을 어르신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생각이 민주당에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죠. 사실 실제로 젊었을 때는 청년 때, 장년 때까지도 이렇게 어떤 좌파 성향, 진보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면은 정치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안정을 찾게 되고 보수 쪽의 우파의 이 논리가 장기적으로는 국가 발전에 맞다. 우리 젊은 세대에게도 그것이 맞다는 생각으로 해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죠. 그런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보면서 그것을 전체 노인들을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김은경 그런 이야기를 했죠. 청년들과의 자담회 여기서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자기 둘째 아이가 중학교 저학년 때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야 해? 라고 물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나이부터 평균 여명까지 남아있는 수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김은경이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선 1인 1표인데 아들은 우리 미래가 훨씬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표결을 하냐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이다. 그 아들 생각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 선거권이 있으니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 1인 1표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 수명이 80세, 지금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 정도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조간닥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60대, 지금 현재 60대는 여명, 이 김은경이 말하는 여명이 한 20년 있으니까 20년 있는 반면에 20대는 여명이 80세면은 60년이 있으니까는 20대 60. 그러니까는 3표를 더 주자. 그러니까 3개의 투표권을 갖게 하자. 20대는. 60대가 하나라면, 이 투표권 하나라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그 아들이 그런 것을 물었는데 참 합리적이다. 맞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똑똑하다. 그런 생각까지 하더니 이것을 자랑도 할 겸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1인 1표주의, 민주주의를 잘 설명해 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청년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데 대해서 일종의 사례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근본적으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 본인의 아들 자랑도 할 겸 내가 그것을 잘 설명해 줬다. 1인 1표제.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 민주주의에서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아이에게 설명하면 안 되죠. 아이에게 정말 똑바로 박힌 그 어른이라면은 정신이 똑바로 된 어른이라면은
오히려 이 투표권 차별화를 한다면 오히려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이 투표권을 갖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원동력이 어떤 그 고령층이고 60세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령층은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고 본인의 삶을 살아오면서 또 국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 봤기 때문에 경험, 식견, 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 이런 것이 훨씬 앞서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김은경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투표권을 자동으로 준다면은 오히려 노년층에 더 많은 투표권을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걸 그래, 너 말이 맞다. 너 젊은 애들한테 더 많은 투표권을 줘야 되는 게 너 말이 맞고 너 말이 합리적인데,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1인 1투표제라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지금 이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민주당 여기서 무슨 일부에서는 당을 구하러 왔다는 혁신위원장이 오히려 당을 망치게 한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은 또 이재명과 또 김은경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감싸고 있습니다. 혁신위 차원의 혁신위원회 김은경이 위원장이죠. 김은경과 공동 운명체인데, 혁신위원회 차원에서 입장문이 나왔는데, 김은경 위원장은 아들이 중학생 시절에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 자, 아들 아이디어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식의 밑바닥까지 드러낸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은 간과하고 마치 이것을 정치 공세로 이렇게 또 치부를 하는 아주 협량한 인식을 지금 미천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이라고 있죠. 민주당 양이원영. 후쿠시마 때문에 일본에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양이원영은 한술 더 떴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김은경의 발언에 맞는 얘기다. 동조를 했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아예 그 김은경 발언을 소개를 한 뒤에 지금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다. 지금 어떤 투표를 하면은, 정치인에게 투표하면 그것이 이제 미래를 결정을 하는데,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면은 투표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더 오래 살아있을 청년과 아이들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정치가 싫어도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권이 끊임없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켜도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지금 양이원영은 자기 발언이 지금 정치 혐오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모른 채 이 청년과 아이들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미래에 더 오래 살아있을, 미래에 오래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했네요. 2050년에 삶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윤석열 정권에 우리 아이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 지금 투표권이 없으니까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 저는 그때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위와 같은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에 반대죠. 대한민국을 최대한 막아내겠다. 이것을 또 이 정치 소재거리로 삼아서 아주 이것은 괴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망언입니다. 망발이죠. 2050년 삶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윤석열 정권에 우리 아이는 아무런 그런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아기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이야기인가요? 도대체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을 가지고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좌파의 노인 비하 발언은 고질병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짧게 소개해드리면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에서 우리 당 의장이었습니다. 지금 당대표격이죠. 의장인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않고 집에서 쉬어도 된다.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정동영은 지금 70세인데 무대에서 퇴장하기는 그냥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시민 중앙대 특강에서 비록 30대, 40대의 훌륭한 인격체였을지라도 20년이 지나면 내 세포가 변해서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된다. 그러니까 60세 정도 되면은 제 개인적 원칙은 60대가 되면은 가능한 책임 있는 자리에 가지 않고 65세부터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더 이상 소개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 60세 이상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60세 이상, 저도 60세 이상이지만은 60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가 올해 2월 기준으로 1,349만 명입니다. 1,349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 인구가 전체 5천만이니까는 한 27%가 60세 이상 인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러면 그들께 계속 늘어나는 60대 이상이 나이가 들면서 좀 안정적인 것을 찾게 되고 또 그동안 경험을 쭉 해보니까 어떤 이 보수의 논리, 보수 우파의 그런 가치 이런 데 대해서 더 옳다고 느끼니까 보수화 되어 가는 겁니다. 뭐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고연령층이 보수 성향 되어 가고 결국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은 거죠. 그게 싫다고 묻지마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좌파 진영에서 나오고 있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야기한 김은경이라는 사람은 6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자기도 60세가 됩니다. 본인도 60세가 되죠. 거기서 뭐 미래에 살아있지 않을 사람이 어쩌고 막말을 한 양이원영도 71년생이네요. 6년 후에 본인도 60세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동영,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다. 60세 이상은 투표하지도 말고 쉬어라. 정동영 1953년생이니까 올해 70세가 됐습니다. 70세. 본인이 7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퇴장을 해야 된다. 곧 무대에서 퇴장해야 된다. 60세. 근데 지금 70세가 됐는데 또 총선에 나오려고 기웃거리고 있죠. 유시민, 20년이 지나면 내 세포가 변한다. 30, 40대에. 그러니까 60세가 되면 내 세포가 변한다 했는데 본인이 지금 64세입니다. 64세. 그런데 지금도 정치 언저리에서 무슨 말할 기회가 있으면 불쑥불쑥 나타나곤 하죠. 자, 이런 좌파들의 이중성, 이중성도 문제지만 어쨌든 이 본인들에게 뜻에 맞지 않는 자기들을 반대하는 자기와 반대파라고 해서 투표권까지 차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무리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러다가는 아예 몇 세 이상, 일정 연령 이상은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말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은경, 양이원영의 이 노인 비하 발언은 언급하기도 싫을 정도로 참 한심하고 유치한 그런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